다음 주제는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강남 3구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조차 강남 불패가 확인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함께 살펴봐 드릴 텐데요. 대통령실의 평균 재산 22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은 강남 3구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참모진 중에서의 10명 중에 4명은 강남 3구에 부동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고위 공직자의 32명의 재산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그중에서 30% 이상이 강남 3구에 집이 있고 서울 시내에는 62.5%가 서울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81.25%가 수도권 내에 집을 갖고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윤수영 기자. 네, 이번에 재산 현황이 공개된 이 대상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한 6월부터 이 7월 1일 사이에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총 31명인데 이 중에 11명이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은 서초동에 15억 6,875만 원짜리 한 약 34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요. 네. 이태용 민정비서관은 이 잠실에 23억 5,200만 원짜리 한 49평 되는 아파트랑 이 경기 과천시에 한 11억 정도 되는 120평짜리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아들들도 이 송파구 가락동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갖고 있었고요. 아까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제 가장 부유한 걸로 나타난 김상호 보도지원 비서관은 이제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의 주택을 무려 7채나 갖고 있었습니다. 7채나 갖고 있었군요. 이 강남구 대치동에 10에서 20평대 건물 6채를 아내와 함께 갖고 있고 가액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도합 40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광진구 구이동에도 35억 원짜리 약 74평 정도 되는 아파트도 있고요. 그 밖에도 이 문진영 사회수석,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봉욱 민정수석도 강남 건물을 포함해 부동산을 여러 건 갖고 있었습니다. 비서관들도 다수 강남에 집을 가지면서 이른바 이 강남 불패란 단어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부동산, 최병우 위원이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공시가격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실제 가격은 원래는 실제 가격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저 가격을 봐가면서 아니 서초동에 뭐 몇 평짜리인데 이 정도밖에 가지 않아? 뭐 이런 아마 의문을 가지실 텐데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 공시가격은 실제 가격보다 굉장히 낮죠.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낮은 그런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공시가격 으로도 가능한 것인가, 저런 정도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뭐 어느 지역에 산다는 것 가지고 논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실거주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저분들이 10명 중에 4명이 그 강남 3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더라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가수요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투기 의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디에 뭐 집을 가지고 있다 여부가 아니고 실거주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앞으로 추가로 밝혀져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실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애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에는 강남에 집이 지금 2채가 있는데 한 곳은 창고로 쓴다라는 보도가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로 나왔거든요. 창고로 47평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 짐 보관용이다. 이게 쉽게 납득이 좀 될까요, 윤수영 기자? 사실 이 아파트가 예전에 이제 저도 취재를 하면서 현장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 곳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김의겸 이제 새만금 개발청장이 갭 투자를 한 곳으로 알려졌던 그 아파트예요. 그렇군요. 49평 정도 되는 이 아파트를 이찬진 금감원장이 2채를 갖고 있고 한 채를 이제 짐 보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 굉장히 사실 좀 뭐 부럽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제 고가의 아파트, 이제 정부의 금융 정책을 집행하고 감동하는 이 금감원의 수장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만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47평짜리 강남 아파트를 창고로 쓴다.
근데 아마 저게 이제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어떤 실제로 주거하려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30년, 40년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걸 창고로 쓰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서초동에 34평 아파트인데 15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공시지가가.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서초동에 34평이면 적어도 한 5, 60억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 거, 특히 이제 서초동이랄지 이 핫한 지역의 아파트는 곱하기 한 4배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뭐 일단 뭐 이찬지 금감원장은 저는 이제 변호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이 뭐 투자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죄악시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걸 죄악시하는 그런 정체성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투기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공직자 어떤 자세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아직 그 뭐 경유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쉽사리 이걸 가지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벌써 2번의 대책을 내놨잖아요. 627, 97 이렇게 2번 내놨는데 그래도 계속 부동산 집값은 안 잡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많은데 네. 이게 참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4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9% 상승해서 이 3주차 때보다 오름폭이 더 커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같은 이른바 한강벨트 쪽 집값 강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성동구 옥사이트 전용 84제곱미터가 25평이죠. 네. 25억 한 1,500만 원. 이게 어쨌든 25평이 신고가 25억인가요? 예, 신고가로 보시면 돼요. 마포구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 이것도 25평이 전주 대비 직전 거래 대비 3억 원이나 오른 26억 정도의 이 신고가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6월이랑 9월에 가까이 이렇게 부채 관리랑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는데 네.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를 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포 강북도 이제 평당 1억 원의 시대가 온 거군요.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대책이 또 나온다는 얘기도 그래서 10월이나 뭐 추석 지나면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